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이 유 씨의 부친상을 언급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유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을 투약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22년에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혐의였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약물재활 교육 80시간, 추징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요. 당시 징역 1년이 선고가 되면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는요. 죄질이 나쁘고 비난 여지가 상당하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년이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유아인 씨가 항소를 했는데 당시 사실 검찰에서도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구형했는데 1년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도 항소를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의 두 번째 재판이 있었는데요. 유아인 씨가 첫 번째 항소심 재판에서는 정장을 입고 나왔었는데 어제는 수의를 입고 나오고 그리고 이야기한 것이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원래도 몸이 안 좋으셨지만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면서 호소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항소심에서 재판부에서 장량 감경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 항소심에서는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뭐 이미 구속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도주의 우려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좀 더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 씨 측은 일단은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너무 무겁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실내 판례에서 실제로 이제 판례 비춰볼 때 징역 1년이라는 거 무거운 형량인가요? 징역 1년 정도는 사실상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구형 자체는 4년을 했잖아요. 터무니없는 형으로 구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항소를 한 것은 아마도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유아인 씨와 변호인 측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이라는 것이 지금 집행유예가 붙어 있지 않으면 1년 동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똑같이 1년형이 나온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붙여주면 바로 석방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수의를 입고 나오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들이 항소심에서 이러한 꼭 1년이 뭐 6개월로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1년이 똑같이 나와도 집행유예를 붙여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아인 씨 다음 공판이 28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재판부가 유아인 씨를 선처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보통 항소심에서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징역형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에서도 4년을 구형했는데 구형의 반도 나오지 않아서 검찰도 역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마약 투약을 했고 여러 종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하고 투약을 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에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라톤 선수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뒤 양식장에 취합하게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뭐 국내 대회에 참가하는 것처럼 꾸며서 입국을 시켰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에요? 창원경찰서에서 이제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의 선수 A 씨가 지금 구속 송치가 되고 다른 지자체 체육회 코치 B 씨 그리고 A 씨의 배우자 C 씨는 불구속으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일당이 KK 프로젝트라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코리아 케냐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유명 마라톤에 있어서의 초청장을 위조를 해서 케냐에 있어서 운동선수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것을 양식장에 취업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KK
3D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던 거예요. 한국 양식장은 일이 힘들지 않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라고 하면서 홍보를 했었던 것이죠. 26명이 그 비자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실제로 7명이 입국을 했던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케냐 마라톤 선수들은 한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고 불법 입국과 취업을 감행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해경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비자를 못 들어오니까 마라톤 선수들을 우리나라 같은 운동 파트너로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케냐와 우리나라가 환율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참 이 마라톤 선수가 양식장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당연히 아닐 텐데 이 선수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환율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 한국에서 100만 원 정도를 벌었을 때 저들이 케냐에서는 실제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들어온 7명의 선수들이요. 30대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선수로서는 어떤 전성기는 좀 지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또 몸이 건강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온 예. 것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아프리카계 외국인 근로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양식장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게 굉장히 눈에 띄어서 결국에는 검거까지 이루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네, 뭐 사연에서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가짜 총청장에 위조한 체육인의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범죄자 일당이 체육회 소속의 코치와 선수고 또 마라톤에 있어서 한국에 되게 유명한 마라톤 이름을 걸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케냐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봤을 때 네.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유명한 마라톤 회사 마라톤이 있었고 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자체 체육회 도장을 굉장히 정교하게 위조를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케냐에서는요.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취업 비자가 나오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케냐 선수 7명 중에 6명은 이미 출국을 했고 1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선수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해외에 출국이 예. 되어 있는 선수들 6명 말고 1명은 아마도 한국에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서 경찰이 추적 중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검거를 해서 지금까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강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